다음으로 그러면 다시 어제 제가 이제 Q&A 못한 부분 돌아가서 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제 좀 되는 데까지 시간 가능한 범위까지 이제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먼저 이제 류이민스님이 써주신 의견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매수 관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지만 최근에 1% 미만의 확률을 가진 음모론의 방송이 치중되어서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XRP가 금이랑 연동되겠습니까? 물론 100% 연동이 안 된다는 아니지만 XRP가 금에 연동한다면 최근 리플 임원이 XRP를 팔진 않았겠죠. 간단한 상관관계를 보면 이 음모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금이랑 연동되는 코인은 막말로 정부에서 코인 만들어서 연동하면 됩니다. 굳이 XRP로 할 필요도 없으며 리플 회사가 들고 있는 물량과 기존 리플을 들고 있는 투자자에게 이익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리브라 사례를 들어보면 페이스북 즉 영향력 있는 대기업이 코인 만든다고 했을 때 모든 관심은 XRP가 아닌 리브라였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금이랑 연동되는 코인을 만든다라는 말만 하면 굳이 XRP를 안 써도 되는 겁니다. 이 채널을 자주 시청한 시청자로서 상승 관점에는 동의를 하나 최근 어처구니 없는 음모론에 대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자주 언급하며 그렇게 될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안타까워 글 남깁니다. 음모론은 자제하는 방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일단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류민스님이 이제 이렇게 글을 써주시고 효민사랑 비비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두 분이 약간 이제 논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류민스님이 뭐 맞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류민스님 이야기도 맞고 제가 효민사랑 비비님 글을 읽진 않겠지만 효민사랑 비비님이 써주신 이야기도 맞습니다. 두 분 다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맞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 이제 류민스님이 전달하고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저도 이제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모론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이제 방향이 잘못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의견 주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이해를 했는데 다만 이제 이 글을 쓰실 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음모론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차트 의견이 아니라 이제 이런 약간 음모론적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써주셨고 제가 이제 그걸 방송에서 했는데 여기서 그 글을 써주신 그때 이제 JK 루이스님이하고 또 리플 589님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에릭님 했나요? 그렇게 이제 글을 써주셨고 그런 분들이 이제 글을 써주신 내용에서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이야기를 같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를 할 때 내가 이게 뭐 맞네 안 맞네 이게 아니라 이런 의견도 있구나. 그리고 그분이 그런 어떤 자료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히 자기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이거를 같이 이제 공유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올린 건데 이 글을 가지고 어처구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글 쓰시는 분들이 내가 굳이 에너지를 여기에 낭비해 가면서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쓰기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반대 의견 그리고 이 이야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의견을 쓰는 거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다만 쓰실 때 상대방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러니까 존중하는 그런 말투로 그런 글로 표현을 해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결국에 이제 글을 쓸 때 글 쓰는 목적 자체가 누군가 상대방을 이제 설득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게 똑같은 글을 표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기분 안 나쁘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만 빼준다라고 하면 리민스님이 글 쓰신 거에 대해서 아마 효민사랑 비비님도 이런 또 답글을 쓰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글 써주실 때 좀만 주의를 해서 그런 표현만 내용은 뭐 좋습니다. 내용은 좋고 그런 표현만 좀 더 수정을 해서 표현해 주신다라고 하면 서로 좋은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그런 저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의견을 써주실 때 본인 의견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의견이든 항상 쓰실 때 상대방을 존중하는 일단 그걸 밑바탕에 깔고 글을 써주시길 바라요. 예, 이렇게 이제 좀 말이 길어졌는데 말씀을 다시 한번 이제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든가 배려 없는 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바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견이 달라서 삭제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글을 봤을 때 그런 글을 쓰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떨어뜨리고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죠. 입을 막고 제가 이제 내가 조사한 내용, 내가 뭐 이야기하고 싶은 의견들을
굳이 내가 쓰려고 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내용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박승국님이 써주신 내용 볼게요. 평소에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XRP에 대해서 우호적이신 것 같아서 아래 링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이 확신으로 변해가는 건 왜일까요? XRP는 그냥 먹튀가 되는 건 아니지. 친 XRP 성향인 것 같아서 의견을 듣고 싶네요. 얼마 전 550억 개 들고 있다고 하던데 이번에 10억 개 락업 해제해서 팔아먹으면 540억 개 아직 들고 있겠네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인데 왜 XRP 가격이 올라야 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이 올려주신 기사는 뭐 XRP에서 리플사에서 XRP 물량을 뭐 매달 이제 10억 개씩 풀고 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따로 이제 이 기사를 이제 읽지 않을 거고요. 일단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답변을 수차례 드렸는데, 만약에 이 박승국님이 평소에 잘 구독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아마 제가 영상에서 이제까지 했던 이야기를 이해를 하실 거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이 10억 개를 팔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리플 가격이 안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리플사가 결국에 이런 것들을 판매한 비용을 그 돈을 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네트워크를 확장하는데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서 그 회사가, 리플사가 성장해 나가서 사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게 좋지, 오히려 자금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경우보다는 저는 훨씬 낫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리플사가 매달 푸는 이 양에 대해서 결국에 이제 비트코인도 채굴을 통해서 매일 지금 이제 10분당 12.5개씩 매일 채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리플사 한 달에 뭐 10억 개 락업 해제하는 거,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채굴을 통해서 비트코인 수량이 계속 늘어나는 거, 이것도 그냥 같은 맥락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플레이션율로 봤을 때 오히려 비트코인이 리플보다 좀 더 높다라고 지난번에 이은님이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어제 리플이 이제 올라가면서 기사가 나왔는데 이 기사와 또 이제 같이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이제 그 리플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대 XRP 덤핑할 이유가 없다. 락업 방안을 이제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제 내용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리플사는 XRP의 최대 소유주다. 이는 우리가 XRP 성공의 최대 수혜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XRP의 성공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리플에 대한 XRP 덤핑 의혹은 우리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며 절대 덤핑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을 했다. 그는 이어 또한 우리는 이와 관련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소유 중인 대부분의 XRP를 거버넌스를 통해 락업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XRP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던지는 고래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저도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제 리플 589님도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소유 중인 대부분의 XRP를 거버넌스를 통해 락업할 것이며 우리는 이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를 터치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제가 지난번에 그때 뭐 아까 이제 뭐 음모론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음모론이라고 본다라고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이제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 리플 이 CEO가 이 이야기를 했다는 게 지난번 뭐 음모론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것에 어느 정도 저는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이 550억 개가 팔렸다라고 뭐 찌라시가 돌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찌라시가 돌고 있고, 그 500억 개가 팔렸다라고 했을 때 그 500억 개를 뭐 IMF라든가 미국 정부에 판매가 됐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이제 리플사에서 터치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기사가 오늘 또 올라왔는데, 와이스트 레이팅스에서 XRP 리플사 보유분 없어져야 상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자사 보유 XRP 중 대부분이 매각이 돼야 XRP의 시세가 눈에 띄게 상승할 것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레이팅스 측은 리플이 회사 차원에서 대량의 XRP를 매각해도 CEO는 절대 시장에 XRP를 덤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또한 덤핑하려는 다른 투자자들을 방지할 조치를 마련한다고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큰손 매도자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당 자산을 매입하길 꺼려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와이스 레이팅스가 이야기한 이 자사가 그 리플사가 보유하고 있는 XRP의 대량
나머지 물량들을 누군가한테 대량으로 대부분이 매각이 돼야지 XRP 가격이 눈에 띄게 이제 상승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실제로 이제 그런 일들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는 가격이 이제 이 가격에 있지 않겠죠. 아마 그 전에 가격은 충분히 올라간 상태에서 발표가 나오더라도 저는 나올 거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발표가 나오면서 그 발표를 보고 시장에 뛰어든다라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우리는 물량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박승국님이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리플이 왜 가격이 올라가야 되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부분도 뭐 오늘 이걸 다 처음부터 또 설명해 드리기는 굉장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XRP 가격이 왜 올라갈 건지, 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뭐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비트코인 특히 이제 리플에 대해서 왜 올라갈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따로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피캣님이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주식은 인버스와 우리기술 투자 주식을 연습 겸 최근에 조금씩 사고 있는데, 오늘 우리기술 투자가 오르길래 뉴스를 찾아보니 이런 게 있네요. 이렇게 써주셨고, 이제 이 기사가 어제 아마 주말엔가 제가 나왔던 기사로 알고 있는데, 우리기술 투자 대통령 직속이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 권고에 상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직속 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 암호 자산 제도화를 위해 중장기 전략으로 비트코인 파생 상품 출시를 권고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기술 투자가 올라가고, 또 이제 비트코인도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려줘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요, CJ님이 글을 써주셨는데, XRP 붐은 언제 올 것인가? Not sure when, but surely will. 그래서 뭐 언제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언젠가는 이제 올 것이다 이렇게 써주셨고, 이 야매천사님이 다음 주부터 이렇게 써주셨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지난주 주말에 써주신 거니까 또 이제 다음 주 실제 야매천사님이 농담으로 이제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제 움직이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CJ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이용환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주식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과 반비례한다는 전제처럼 오랫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이 꼭 반비례 관계로 가는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주식, 회사의 가치에 관련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해요. 코스피 시장이 2,500을 넘고 3,000을 간다고 해서 암호화폐들이 성장 못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우상향으로 성장해야 더 가치와 시장이 커지는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줬고,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설명드릴 때 뭐 그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제 빠지고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올라갈 것 같다. 그리고 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일정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드리고 있는데, 예전에 그때 이제 CJ님 그리고 이제 와사비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줘서 실제로 이제 주식시장과 이 암호화폐 시장 상관관계를 그때 이제 제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 표를 보면서, 그래프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관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다만 제가 이제 차트를 말씀드릴 때 그렇게 이제 보는 이유는,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1929년 경제 대공황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채널 상단을 돌파해서 고평가 영역에 있는 상태고, 지금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채널 바닥에, 또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요, 채널 바닥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 주식시장과 약간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고, 반대로 실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주식시장에서 매도한 자금들이 일정 부분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용환님 의견처럼 상관관계는 그때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와사비님이 차트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으로 잠깐만요. 이용환님까지 했고, 다음으로 이제 망치아빠님이 써주신 내용 이제 보겠습니다. 망치아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볼게요. 21세기 글로벌 선진시대에 미국이 특정 업체와 담합하여 빚을 세계로 뿌릴 리 없다 하신 분이 계신데, 과거 리만 브러더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발생한 미국의 내부 타격은 고스란히 전 세계에 흩뿌려 미국 살 길을 찾았습니다. 혹자는 그때 타격이 너무 커서 현 경제 시스템 내에서 미국이 회복은 불가능하다. 혹자는 달러의 화폐 설계 라이프타임,
수명이 다 되었다는 등 많은 전망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견해가 맞건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다만 미국은 최강국으로서 살아남는다는 것이고 그 리스크는 전 세계로 강압적으로 뿌려질 것이라는 현실입니다. 이를 대비하여 방법적인 측면에서 금이든 은이든 달러든 암호화폐든 개인의 판단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은 반드시 망하지만 미국은 가장 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을 적절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동의를 합니다. 상대적 약자인 한국에서 사는 이상 살 길을 찾기 위해 저는 금은 그리고 종이가 아닌 실물만 금은 같은 경우요. 그리고 암호화폐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암호 시장 가족 여러분은 성투라기보다는 생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시는 게 저도 이제 맞다라고 보고 저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 일정 부분 그리고 금은 현물로 일정 부분 이제 뭐 금도 좋고 은도 좋은데 은이 좀 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은화를 사는 게 좀 낫지 않냐 예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달러라든가 엔화 여기서는 달러도 좋지만 엔화가 달러와 엔화를 비교했을 때 엔화가 좀 더 달러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를 봤을 때는 엔화가 좀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전체 자산을 포트폴리오를 짤 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요 그냥 제 예를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있는 집 그리고 이제 투자로서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정리하는 게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주식도 주식 같은 경우도 정리하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머지 암호화폐 그리고 금은 실물 그리고 달러라든가 엔화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자신이 성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렇게 분배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전체적인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이제 어떻게 짜야 될지 한번 이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써주신 것처럼 결국에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기축통화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뿌리는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그 인플레이션을 수출함으로써 결국에 그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들 순서대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결국 이제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건데 그 피해를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최대한 덜 보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 써줘서 같이 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칸유님이 써주신 내용을 보겠습니다. 올해 시장을 예측하자면 일단 하드포크된 코인들은 30위권 순위 내에서 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7년 넘게 시장을 지켜본 바로는 하드포크된 코인이 높은 순위권에서 판치는 시장은 시장이 건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스텔라 루멘도 좋게 보지 않고 있는데 일단 운영을 너무 엉망으로 하고 있고 법을 우회하려는 창립자의 태도가 결국 어답션을 이제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BM은 스텔라의 인터넷 적격인 스텔라 프로토콜만 이용을 하고 아니면 아예 프로젝트를 버리거나 스텔라 루멘은 규제적인 문제로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 불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스텔라를 좋게 보시는데 무슨 근거로 좋게 보시는지 전 전혀 공감이 안 되더군요. 제 눈엔 아무리 봐도 스캠인데 말이죠. 많은 팬분이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이더리움도 실제 가치를 증명하고 규제 틀을 마련하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이유는 이더리움을 만들기 전에 규제와 정부 입장, 기업 입장을 고려하고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기술을 만들고 규제는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용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코인은 만들어지기 전에 기업들의 입장과 규제 상황을 고려해서 만든 코인 때문에 어답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선택이 실제로 빠르게 가능한,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중화가 된다거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빠르게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코인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뭐 칸유님 의견도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메일도 보내주시고 여러분들 댓글 쭉 보시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리플, 스텔라 루멘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 막 한창 올라갈 때는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모든 알트코인은 다 영원으로 갈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비트코인 개발자 그때 지미송이었나요? 그분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나머지 모든 알트코인들은 다 영으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런 말씀을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시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투자자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서 짜는 수밖에 없다. 왜냐면 이 시장에서 나중에 살아남는다라고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 이제 아마존 차트 봤던 것처럼 큰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혹시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해서 없어지는 코인을, 그게 이제 리플이 됐든 그게 비트코인이 됐든요,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살아남은 코인으로 해서 그 부분을 다 보상받는다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내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해서 난 비트코인만 투자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전체 다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특히 이제 시총 2, 3위 안에 있는 뭐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뭐 5%든 10%든 내가 아무리 비트코인을 좋아해도 투자를 하고, 내가 아무리 리플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또 일정 부분은 뭐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저는 이제 담는 게 투자 입장에서는 좀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진짜 나는 리플만 남고 나머지는 다 뭐 비트코인도 영원되고 다 영원될 거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그거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직접 책임을 지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뭐 김용관님이 차트가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수급에 문제가 있음. 다시 본다면 매수세 실종입니다. 차트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각국의 암호자산에 대한 합당한 규제와 제도적 안정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써주고, 맨 마지막에 써주신 암호자산에 대한 합당한 규제와 제도적 안정이 요구된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저는 많이 준비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도 법안을 이제 심의 중에 있고,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이라든가 일본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수급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제 이 수급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신규 자금이 들어와야지 암호화폐 시장이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지난번에 그때 이제 시진핑 발언 나오면서 비트코인이 단기간에 이제 이틀 만에 한 40% 넘는 상승을 했던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이제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뭐 비트코인이 되든 다른 알트코인이 되든 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개인 신규 자금 같은 경우는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에 자신들이 매도를 해야 될 타이밍이 됐을 때 그때 신규 자금을 풀어줄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차트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아마 그 부분은 그냥 차트를 안 보시면 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생각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도그앤피그님이 써주신 내용 보겠습니다. 근데 XRP가 금 연동이 될 가능성이라든가 세계 기축통화가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은 모두 금융세력이 XRP를 그런 용도로 탄생시킨 것이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나온 음모론 같은 거겠죠. 혹시라도 리플사가 일루미나티 같은 금융세력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당연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아니면 무슨 증거 같은 거라도 있을까요? 이렇게 써주셨고, 뭐 증거라기보다는 실제 이제 리플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각국 중앙은행이라든가 또 이제 뭐 IMF라든가 이런 곳들과 어떤 일을 진행하는 부분을 봤을 때, 이게 그냥 일반 회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정황상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답변을 달아주셨는데, 음모론이라는 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범위가 다른 부분이 있다 보니 정의 내린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도 싶지만, 알려진 것만 본다고 하면 BIS 수장, 현 IMF 총재, 그러니까 전 IMF 총재, 죄송합니다. 라가르드 총재 이야기하신 것 같아요. JP 모건 수장, 세계 중앙은행 총재 이외에 SBI 홀딩스 같은 글로벌 금융그룹 수장 몇 더 있지만 일루미너티 쪽 소속이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알려진 정황이 있더군요. 동시에 리플사와 연루된 인물들이기도 한데 우연인지 의도적인지 음모론에서 확답이란 그들 외에 모르기에 뇌피셜로만 믿어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 지금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이야기해 주신 내용이 저도 이제 맞다라고 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느 범위에 따라서,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이건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게 이제 음모론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다 다르다라고 봅니다. 뭐냐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페드 FRB가 FRB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민간 기업이다, 이게 이제 정부 소속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자료까지 제가 이제 보여드려도 야, 이게 어떻게 정부 기관이 아닌 데서 미국 돈 달러를 찍어내느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페드도 음모론 쪽으로 보는 거죠. 페드 이야기를 꺼내도. 근데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페드까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검증이 이미 된 거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이고 그 외에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뭐 이건 음모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생각이 다른 거다 이렇게 이제 봐주면 될 것 같고, 이제 올데이 워커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너는 왜 이걸 음모론으로 보고 너는 왜 음모론으로 보지 않느냐 이렇게 단정져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희망님이 써주셨는데 우연히 세계 단일 통화 기사 찾다가 보니 발견한 기사인데 정확히 날짜까지 언급이 되어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진짜 몇 년 안에 지금 사용하는 화폐가 사라질까요? 5년 후면 알게 되겠죠? 이렇게 써주셨고, 뭐 이 부분도 음모론적인 또 시각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나는 이제 음모론적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또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 지금 올려주신 내용은 이 스팀잇에 이 샤인 윈도우 님이 이제 써주신 글인데요. 화폐 역사 비트코인의 출현은 예견되었다. 세계 단일화폐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이 이코노미스트 잡지 1988년도 1호로 잡지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잡지 표지 모델입니다. 표지 사진입니다. Get Ready for World Currency라고 이제 쓰여 있고, 여기 이제 밑에 2018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제 이 2018이 잘못되어 있대요. 이 2018이 아니라 원본에는 8026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약간 뭐 조작된 거다, 이렇게 바뀐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중요한 내용은 이 밑에 있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오늘 영상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 쭉 읽어보면 이게 이제 준비를 여기서부터 읽어볼게요. 하버드 대학교 리처드 쿠퍼 교수는 1984년에 산업화된 경제 국가들 간의 화폐 연합을 추진하면서 25년 계획을 제안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세계 단일 화폐협회는 세계 단일 화폐의 단기적인 출범 시간표를 만들기도 했다. 그 시간표를 살펴보자 라고 해서 그 시간표가 이제 쭉 나와 있는데 2009년도부터 해서 쭉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읽지 않을게요. 읽지 않고 지금 이제 2019년도 18년도 이 부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경제학자들은 세계 단일 화폐가 적어도 대다수의 산업화 국가에서 실시할 것으로 예측을 했다. 2020년 6월 1일 세계중앙은행 설립. 세계은행은 IMF나 세계은행의 운영 모델을 일부 혹은 전부 채택. 그래서 이제 6월 달이 또 돼보면 알게 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라가르드 총재가 올해 2020년 상반기 안에 뭔가 일이 이제 진행될 것처럼 또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또 이제 날짜랑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세계 단일 화폐가 전자상거래에 사용된다. 그리고 그럼 이제 내년 1월 1일이 되는 거죠. 1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2024년 1월 1일 세계화폐가 전 세계적인 결제 수단이 된다. 2024년 5월 1일 이후 세계 화폐를 제외한 다른 화폐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고, 기존 화폐는 회원국의 지정은행에서 세계 화폐로 교환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사실이라고 하면 2021년에 지정된 그 화폐만 살아남는 게 되고, 그 화폐를 제외한 나머지 화폐는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가치가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2020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5년 뒤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거라고 보고, 뭐 5년 뒤까지 갈 것도 없는 게, 만약에 2020년 6월 달에 어떤 그 채택을 하는 어떤 일부 운영 모델을 채택한다라고 하면 그 모델, 채택된 모델이 2021년 1월 1일 세계 단일화폐로서 전자상거래에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2024년까지 쭉 연장선상에서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 이제 올려주셔서 여기까지 이제 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영상이 이제 길어졌는데,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뭐 궁금하신 내용, 또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패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